오늘은 요즘 미국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죠.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IEPA 관세 위헌 이슈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볼게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헌법상 관세와 세금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IEPA라는 법을 근거로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 모두에서 그건 대통령 권한을 넘은 거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IEPA 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행정부가 바로 플랜 B를 꺼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는 232조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301조 같은 다른 법으로 관세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즉, 큰 관세는 약해지지만 특정 산업을 겨냥한 표적 관세는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정부가 패소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재정과 채권 시장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으로 거둔 관세를 돌려줘야 하니까 대규모 환급이 발생합니다. 돈이 부족하니 단기 국채를 더 찍을 가능성이 높고 단기 금리가 잠깐 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환급 절차가 간단하진 않습니다. 수입업체가 세관에 이해 신청하고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셋째, 거시경제 쪽에서는 좋은 영향이 더 큽니다. 관세가 없어지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고 소비자 물가도 안정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생기고 소비여력이 늘어나서 경제 성장률도 개선됩니다. 넷째,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습니다. IEPA는 약해지겠지만 다른 법으로 관세를 다시 걸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전면적인 무역전쟁보다는 표적형 제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공급망이 회복되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기적으로는 환급 뉴스나 법적 절차 때문에 주가가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수혜를 받을 업종은 명확합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매업, 가전, 소비재, 그리고 반도체나 하드웨어 같은 기술주입니다. 원가가 낮아지고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철강이나 금속처럼 관세덕을 받던 산업은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이번 이슈는 꽤 큰 호재입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관세 장벽이 약해지면 수출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전자업종이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관세 부담이 줄면 자동차는 수출 물량이 회복되고 반도체와 전자는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돼 실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철강은 232조 같은 다른 관세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약간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에서는 소비 관련주와 기술주가, 한국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면, 즉 IEPA가 무효가 되는 방향이라면 섣불리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재, 리테일, 가전, 반도체 같은 업종에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고 한국에서는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시나리오, 즉 플랜 B로 다시 관세를 강화한다면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역 민감 업종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에서는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내수 대형주나 배당주, 리츠 같은 안정적인 종목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원자재와 에너지 업종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레버리지는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도 조금 높여두세요. 정책 관련 뉴스로 시장이 출렁일 때 저점에서 분할로 진입할 여유 자금을 마련해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232조와 301조 같은 대체 법률이 실제로 언제, 어떤 업종에 적용되는지. 둘째, 관세 환급 절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셋째, 물가와 기업 실적에서 비용 안정 효과가 보이는지. 넷째, 환율 흐름과 외국인 자금의 방향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판결은 중장기적으로는 친무역적이고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플랜 B를 통한 표적 관세 위험은 남아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경우엔 수혜 업종에 분할로 접근하고 부정적인 경우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식으로 양쪽에 대비해두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